어디도 가지 않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됐었죠.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입시 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 수시 경쟁률이 21.28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20-30%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시 지원 6회 제한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소신 지원이 늘고 작년과 같은 이 거품은 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수시 2차는 수능을 본 후인 11월 12일부터 16일 동안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자, 수능이 이제 60여일도 남지 않았죠. 58일 남았습니다. 오늘로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입 수시 필승 전략을 주제로 예비 수험생을 중심으로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험생들의 진학 지도를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또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자 충남서령고 선생님이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대입 진학의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여러분들의 성적, 자료 등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래 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고2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네, 국어교사가 꿈이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과로 진학을 해야 할 텐데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내신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2학년 1학기인데요. 국어 화법과 장미 1등급이고요. 문학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회탐구 2등급인데요. 1학년 성적이 3.39였고 2학년 1학기 때 2.52로 많이 올랐습니다. 6월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수능인데요. 자, 국어 B형 1등급이고요. 수학 A형 2등급, 영어 B형 2등급이고요. 사회탐구는 좀 안정감 있게 전날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일단 1학년 2학기 때 학교 폐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 영자신문 등 그 언어 관련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상 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역을 보니까요. 봉사상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후감 감성문 쓰기대회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 기타 학업우수에 관한 상들이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회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캠프에 참가를 했었고요. 봉사활동 시간이 이제 소록도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해갔고요. 109시간이 있고요. 현충원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1지망은 고려대, 2지망 한양대, 동국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 국어교육과에 지원을 희망하는 친구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이 이제 국어교사 분명히 이제 꿈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내신보다는 모의 수능이 좀 상당히 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성적과 비교과 보시면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내신부터 분석을 할 텐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봤을 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3.39등급이었는데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 2.52호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학생부를 좀 이용하는 편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모평을 보니까요. 국어, 영어, 수학 누적 백분위가 상위 5.05% 정도가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두 과목을 넣었을 때 탐구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2.9% 성적이 껑충 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상 어찌 본다고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가운데 많은 좀 패를 잡고 좀 준비를 해볼 만한 친구가 아닐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부분도 봤지만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가 지금 고려대, 한양대, 좀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거든요. 근데 아직 전형을 아직 확정을 좀 못한 상태인데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논술의 우선 선발 정도가 좀 어울려 보이는데 일단 지금 2학년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친구가 물어본 것 가운데 이제 본인이 국어 교육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냐가 맞는데 전형 자체는 사실상 사범대라고 해도 일반 학과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논술로 갈 수도 있고요. 사정관 제도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따로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친구의 장점과 좀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국어적 능력이 일정 부분 있어 보이고 교내상 실적이 꾸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 감각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수능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친구가 아마도 지금 학생부보다는 사실상 자기는 어떤 수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중심으로 무언가 구도를 짜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입시란 건 100으로 봤을 때 사정관 제도도 있고 논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부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국교과나 국문과를 지원하고자 하지만 국어 관련 교과 성적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좋진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교과 활동에서 교직이나 또 언어 관련 활동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정관 제도를 지원하고자 할 때 속에서나 전공 적합성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서 좀 많은 패를 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 현 상황에서 좀 추천 가능한 대학들을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 먼저 좀 지원에 고민을 할 상황이 뭐냐면 2학년이기 때문에 기회가 좀 많은 편인데요. 중요한 건 친구는 첫 번째 논술 전형만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사정관 전형이나 어떤 학생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전형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학생부 관리를 좀 더 더해서 한 2점대 초반이나 1점대 후반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해볼 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염두를 좀 두시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정관 전형이 혹시 지원한다고 한다면 교직에 관련된 비교과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천 대학까지 좀 함께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2학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넓게 잡아드릴 텐데요. 아마 친구가 지금 장점을 보이고 있는 논술 전형이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하는 대학과 또 여러 가지 사정관 제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저 먼저 이제 제가 논술 전형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연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등 수능 논술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강화시켜서 모집 정원의 50에서 70%를 수능 우선으로 뽑는 그런 대학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고요.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는 보통 언수의 모두 1등급이든지 아니면 언수의 합 4를 요구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사정관 전형인데요. 일단 사정관 전형도 특성이 좀 틀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정관 전형은 성대나 시립대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인데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 요구가 좀 까다로운 그런 대학들을 좀 지원하는 게 좋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 성대, 성균인재 전형 등이 있는데 어쨌든 언수의 등급합 6이나 혹은 2개 영역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입니다. 세 번째 사정관 전형의 패턴인데 친구가 좀 지원하기에 좋은 건데요. 친구가 사실상 이제 학생부를 뭔가 이용하기엔 약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실질 영향이 낮고 비교과와 소개서에 영향이 큰 그런 대학에 지원했을 때 뭐 한국예대나 건국대 정도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많은 패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천 전형도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제가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어 국문과로 진학을 해서 교직 이수를 받는 길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국어 국문과로 진학을 해서 교직 이수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국어 교육과로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친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건요. 국어 교육과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성적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설된 학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교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문과로 가서 이제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방법은 있고요. 국문과가 개설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직 이수를 통해서 국어 교사에 될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학년 학점으로 선발하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국문과라고 하면 실제 그 대학의 한 학년 정원의 한 10% 정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상위 10%의 성적대가 유지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교양이든 전공 기초든 간에 아주 완벽한 어떤 학생부가 아니죠, 이제. 학점 관리를 통해서 일단은 자기의 성적이 그 과에서 한 상위 10%, 15% 이내에 들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뽑힌 친구들은요, 2학년 때부터 교직을 이수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교과 출신과는 다르게 국문과 출신들은 전학년 교직 성적이 B 학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가능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최정현 선생님께서 그렇죠. 예,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저도 이제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이수했고 또 역시 이제 국어교육과든 국문과 교직 이수를 했든 임용고사를 보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크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국어교육과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논술을 지금 2학년이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임용고사를 볼 때 2단계 시험이 논술 시험이거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지금부터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에 지금 우선 선발 가능권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생각한다라면은 교내에서 논술 동아리에 들어서 논술 준비도 해가면서 입학 사정관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경력 이런 것도 같이 좀 쌓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논술 동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그런 논술 동아리가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영자신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영자신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나 뭐 지금 다른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제 꿈과는 많이 관련이 없는 게 있어 보이는데 이것들이 혹시 제 감점 요인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면 지금 비교과 활동을 보시고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논술에 어차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 쪽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대략 한 10명 이내만 되더라도요. 학생이 얼마든지 그 교내에서 그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 찾아가셔서 지도교사가 돼달라고 하고 학교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주도적으로 자기가 논술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비교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눈에 탁 걸리는 게 문학이 4등급이에요.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역시 이제 훌륭한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문학에 대한 이 학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 느끼지 말고요. 문학은 역시 이제 감상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제 그 오지선다로 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풀어내려니까 이제 이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학생한테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성적에 크게 개의하지 말고 문학을 고등학교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감상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면은 나중에 교사가 되면은 아마 아이들에게 훌륭한 어떤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어떻게 좀 공부할 방법과 용기도 좀 얻었습니까?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좋습니다. 멋진 국어 선생님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어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입니다.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우리 학생 말도 잘하지만 언어적 감각 그리고 능력이 돋보이는 학생 같습니다. 논술 전형이 좀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 2학년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준비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모의고사 성적 등을 보면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는 학생부 성적이 안 좋지만 역시 학생부 성적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한 부분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국어에서 문학에 대한 부분 성적 향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국외대, 건국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수험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 성적 등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학생 또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인문계 고2 여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생각이 덩달아 많죠? 고3 수험생들 보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던가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고3이고 입시를 치러야 돼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찾아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네. 저도 입학사정관제 승산이 있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국어가 2.3, 수학 3, 영어 4, 사회는 2.5입니다. 그래서 국영수사는 2.9고 전 과목 성적은 이제 교대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9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인문계 학생이니까 수학을 A형으로 봤고요. 국어, 영어를 B형으로 봤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이 나왔고요. 수학은 조금 부족한 2등급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어인데요. 3등급인데 77% 컷에 2% 정도 이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영어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역시 교과 성적에서도 영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이제 1, 2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으로는 이제 교육 활동 동아리를 창설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직접 만들어서 부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도부원 활동도 했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논술 능력도 있는 학생입니다. 교내 대회에서 이제 금상도 받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상도 받고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학업 우수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동아리하고 연계해서요. 지역 초등학교에서 수업 실습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주니어 산타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원해주고 또 지도해준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회복지관에서 야간 아동학습 지도라든지 또는 탈북 아동들에 대한 학습 봉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망학과 및 전형은요. 1지망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고요. 역시 이제 사정관 전형이고요. 2지망도 경인교대 초등교육과고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3지망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데 상당히 그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좀 많이 했다는 생각과 리더십 활동도 좀 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성적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요.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학년 1학기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중간고사가 또 가장 중요한 3학년 1학기는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학생이 보여준다라면은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성적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외국어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은 지금 상당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외국어 영역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교과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교사로서의 어떤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내신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교대 지원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교대들이 그 정량적인 어떤 그 성적보다는 네.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학창 시절에 얼마만큼 본인이 열정적으로 활동했느냐라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학생이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한다라면은 상당히 우리 학생이 꿈을 이루는데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성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좀 가고 싶은 학교가 지금 이화여대 그리고 경인교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수준이라든가 이 학력 수준에 비해서 우리 지금 지원하는 학교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생이 그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난해 그 정시 모집에 지원했던 이 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그 등급 컷이 이제 100분위 컷이 384였는데요. 우리 학생은 366이 나와서 점수차가 18점이 나입니다. 그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377점이고요. 그래서 11점이 이제 떨어지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385점으로 19점이 떨어집니다. 또 이제 여기 그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14점이 부족하고요. 공주교대 초등교육과는 8점이 부족하고 청주교대는 6점이 부족하고 춘천교대는 2점이 부족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이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대를 꼭 가셔야 되는데요. 뭐 어떤 교대를 가든지 간에 앞에 이제 국어교육과 간다는 학생하고는 마찬가지겠지만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 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교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시에서는 가장 접근된 부분이 이제 춘천교대입니다. 전년도 성적하고 이제 정시 수준으로 볼 때 2점이 부족한데요. 우리 학생한테 하나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지금 현재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79%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외국어 쪽에서 아마 90% 정도만 올린다 하더라도 대략 뭐 한 11%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뭐 춘천교대를 비롯해서 아마 경인교대라든지 이런 쪽에도 정시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외국어에 대한 보완 아주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영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네. 조금 영어를 성적을 올려야지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 각 대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망 전형들 좀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화사정관 전형이죠. 그래서 초등교육과가 10명을 뽑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소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선발 20%는 서류 100%로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 80%는 서류 100%에 2단계 가서 서류하고 이제 구술 면접 20%를 합쳐서 이제 뽑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가 이 두 개 영역 2등급인데 현재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만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어떤 비교과 지금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내신 성적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기는 200명을 뽑기 때문에요. 다양한 교사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놓고서 이제 1단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까지 했던 동아리 활동 꾸준히 하면서요. 서류가 통계되면 이제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고교별로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추천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대개의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초등교육과가 60명을 뽑습니다. 비교적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교과 성적 50표에 비교과 50%입니다. 3배수고요. 2단계에 가서는 이제 1단계 50에 심층 면접 50%인데요.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교대에서 진행되는 면접의 내용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인데 현재 우리 학생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6.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탐구 영역을
세 개 과목을 꼭 응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접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서류 평가나 어떤 면접 준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좋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 이 부분을 평가해 보신다면?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봉사활동에 대한 꾸준히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대나 사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쭉 많이 보는데 직접 이렇게 아이들 방과후에 가서 이제 실습도 해보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돌보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교사로서 필요한 인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류로도 남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들도 많을 거고 면접에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대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교직 인성이 50%인데요. 윤리, 함양 및 인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존중 및 열린 자세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어떤 개인과 사회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개방성이라든지 그리고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본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직적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사에 대한 열정 및 의식, 그 다음에 수월성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학업적 능력,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나 전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성 및 인지 능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창의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이제 확인한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요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외에 추가로 추천이 가능한 전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교과 50%하고 이제 서류 50%인데 3배수로 1단계에서 걸르고요. 2단계에 가서 이제 교과 25%, 서류 25%, 심층 면접 50%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체제는 충분히 되는 거니까요.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요. 초등교육과인데요. 요거는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이 아니고요.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거든요. 이제 내신 성적이 중심이 되는 경우인데 학생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끌어올린다라면은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4배수로 이제 뽑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 면접이 또 반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역시 이제 수능 준비만 충실히 하더라도 청주교대는 뭐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비교과 보고 계신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친구가 좀 사범대나 이제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친구의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일단 그 교대를 가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요. 아마 수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일단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이 영향이 일정 부분 크게 작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시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교대의 특성상 전 영역이 균등 반영이 됩니다. 25, 25, 20 보통 그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학이랑 외국어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어 성적 어떻게 올릴까요? 일단 간단하게 좀 팁을 주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성적들을 지금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에서 본다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릴 겁니다. 첫 번째, 듣기 평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거나, 세 번째, 언어적 능력을 묻는 그러한 빈칸 추론 문제의 취약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을 보는 게 맞는데요. 일단 지금 친구 듣고 있죠? 네. 예, 거기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얘기했는데 몇 가지에 해당되나요? 저 2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안배가 좀 왜냐하면 보통 안 아이들이 되는군요. 특히 이제 문제를 풀 때 일단은 맞추는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에 5분 동안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맞춰 푸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고3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놓고 23문제를 전체를 풀지 마시고 하루에 뭐 7개, 8개 묶어서 한 10분, 15분 단위로 묶어서 풀었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해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만들고 관련된 진로 활동도 열심히 해서 비교과 활동은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어 영역에 대한 성적 향상이 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수학 영역에 대한 1등급 올리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 수시 정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제 전형, 서울교대, 그리고 경인교대, 그리고 한국교원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하고, 그리고 학생부 중심의 청주교대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배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평생 동안 배움을 손에서 놓지 말자는 취지 아래 2012 서울 평생학습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생물이 뭐냐면 정말 조그만 생물들인데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케이크 되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심어준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선 9월의 주말. 여의도 공원에 많은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몰렸는데요. 바로 9번째 서울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적절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서울 평생학습축제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만 평생 교육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인데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느끼시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서울 평생학습축제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 6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배움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번 축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평생교육 테마관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교육 홍보에 한창이었는데요. 저희 부스에서는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없이도 동력을 사용해서 믹서기로 쉐이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세제인 EM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이쪽에서도 전기나 건전지 없이 가는 소금물 자동차를 전시하고 또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사람이 많이 몰린 한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의 요리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컵케이크예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분들이 크림을 짜서 먹으면 더 부드럽고 더 맛있는 케이크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직 학생이지만 오늘만큼은 어엿한 선생님이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데요. 친절하고 자세한 언니들의 설명에 예쁜 컵케이크를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어린이들. 가르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제가 요리사 된 것 같았어요. 축제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이 커피를 직접 만들어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미디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시민들의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청소년들 모두 배우고 익힌 것들을 보여주고 학습의 중요성과 기쁨에 대해 알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배운 거 여기 와서 양수 삼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하니까 기분도 좋고 좋아요.
배움에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준 2012 평생학습축제.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요. 공부가 싫어지고 따분해지는 그런 날, 오늘 배운 학습의 의미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예비 수험생을 위해서 또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 건축학과를 꿈꾸고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건축학도를 꿈꾸고 있고요. 이제 네. 2학년도 한 학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가 세 대학교가 있는데요. 네.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가 있는데 그 세 대학교를 가려면 네. 제가 이 활동에서 더 무슨 활동을 해야 하고 또 제가 가기 위해서 이 대학교에 관한 그 전형이 또 무슨 전형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대학은 확실하게 정해진 학생인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조영민 학생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문학 3등급이고요.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과학이 3.5등급입니다. 지난 6월에 봤던 이제 모의 수능인데요.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B형을 봤는데요. 모두 4등급이고요. 과학 탐구도 한 4.5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1학기 학교 부반장을 했었고요. 개발 활동으로 이제 과학 도표 토로반 등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내 건축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학 내역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수학 경시대회 은상을 탔고요. 나의 꿈 나의 미래 발표대회 은상 그리고 기타 학력에 관련된 상이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보시니까요. 일단 건축 관련 활동인데 중요한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참여에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참가한 내용들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전략으로 올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1학년, 2학년 42시간이고요. 지망대학은 홍익대, 인하대, 인천대 건축 관련 학과를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건축 동아리 만들고 여러 가지 참가를 많이 한 학생 같은데 일단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성적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봤을 때 한 2.61등급이 나오고요. 2학년 성적을 보니까 1학기 때 3.17등급으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미리 드릴 건 뭐냐면 지금 친구가 건축 관련 학과에 지원한다고 하면 수학과 과학교과, 특히 물리교과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공부에 대한 치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성적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현재 2학년 시점에서 수학 B형 같은 경우 자연계 친구인데 4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3학년 6월달 이후에 나형, 소위 말하는 수리 나형이죠. A형으로 돌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수능 성적의 관리가 자기 입시의 판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좀 준비 계획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의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얼핏 느껴지는 게 약간 좀 양적 나열이 아닐까. 네. 다시 말하면 이런 활동 내역들을 지금 승화시킨 게 교내 건축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 활동 이외에 본인이 활동한 내역들, 참가한 내역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항상 3단계 구성을 해야 되면 첫 번째 내가 이 어떤 대회나 어떠한 그 기관에 왜 참여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이 어떠한 나에게 그 다음 향후 발전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심으로 참여한 거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활동 내역을 좀 구체화시켜갖고 향후 진로와 연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홍익대, 인하대, 인천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좀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친구들 2학년 이 방송을 보는 2학년 친구들이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통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 고3을 준비하면서 수시 모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수시 모집의 대전제를 애들이 모르는 겁니다. 수시 모집의 대전제는 현행까지 본다고 하면 사실상 수시 모집의 대전제는 수능 성적입니다. 네. 수능에 대한 보완이 되는 게 맞는데요. 한번 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으면 내신이 3.5등급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신이 3.5고 원수의 성적이 좋다고 하면 그 아이는 일반적으로 수시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능 성적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신이 3.5라고 해도 원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수능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는 오히려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친구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2학년 친구들이 어떤 성적을 볼 때 수시의 대전제인 수능에 대한 정확한 캐치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자기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보통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설명회들을 볼 때 고3 때 보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고2 때 봐서 내가 1년 후에 어떠한 형태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걸 미리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TBS에서도 아마 저희 코너에 들어오시면 이제까지 오랫동안 했던 3학년 중심으로 했던 설명회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한 두세 번 반복해 보신 다음에 내가 내년도에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어떤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여러 가지 활동 위주로 좀 대학 입시의 전략을 세웠다면 성적을 무시 못한다는 걸 좀 각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요 수학 영역도 그렇고 영어 영역도 그렇고 좀 많이 부진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학습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은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수학부터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이과 자연계 학생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는 케이스고요. 아시겠지만 6월 그 모평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일단 수원에 대한 단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학의 수원부터 수투 전반적인 어떠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평가가 분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들이 보통 2학년 2학기 때 9월 달, 11월 달이 넘어가면 성적이 보통 떨어지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볼 텐데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시험 봤죠? 네? 9월 모의고사 봤죠? 네. 예, 수학이 잘 나왔나요? 아니요,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진도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2학년 후반부터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게 돼서 고3 때 이제 안 좋은 케이스로 쭉 흘러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나형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활동 내역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의 수원, 수투에 대한 단원 정리를 많이 하셔갖고 수학 성적에 대한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자연계에서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바뀐 수능, 다시 말하면 A 타입, B 타입으로 쪼개지는데 뭐 이제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바뀐 수능에서 사실상 B타입에서 3등급을 한 3, 4등급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듣기 평가의 완벽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원체 많이 늘었죠. 지금 거의 50% 늘었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꾸준하게 주 5회 이상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지금 어휘량이랑 어떤 구문 독해의 어떤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외우시면서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독해만 보지 마시고 독해집과 구문책을 병행해서 기본 실력을 쌓으면서 그 실력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비교과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은 이제 조금은 덜 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맞아 보이고요. 제가 볼 친구가 지금 충분한 활동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갖고 한두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고 너무나 다양한 양적 나열을 해서는 사실상 승부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나 일부 활동들을 한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습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추천 가능한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들일까요? 일단 친구가 지금 이제 사정관 전형을 아마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를 일정 부분 이용하는 그런 전형이 지원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릴 텐데 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사정관 전형 2개의 종류와 그 다음에 학생부가 들어가는 그런 타입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와 동국대는 사정관 전형인데요. 일단은 비교과 면접, 다시 말하면 친구는 지금 수능에 대한 학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최저를 보지 않고 비교과 면접에 영향이 큰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사관 전형으로는 건대와 동대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입사관 전형인데 명지대와 서울과기대의 특성은 뭐냐면 1단계에서 뽑을 때 학생부의 비중보다는 활동 내역과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원체 큰 대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능에 대한 걸 좀 줄이고 학생부에 대한 약점을 줄여갖고 이런 대학에 지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전형인데요. 친구 성적이 지금 학생부를 버릴 수도 없고 좀 이용하기도 애매한 그런 성적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1단계 학생부를 뽑을 때 배수가 좀 큰 5배수에서 10배수 정도를 뽑는 그런 대학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셔갖고 2단계 때 면접으로 좀 자기의 어떤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보시는 그런 대학에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습니까? 네. 네, 성적도 올리고. 자, 그러면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러면요. 성적에 집중을 하고 활동을 덜 하는데 활동은 그럼 조금 더 할 활동은 없나요?
활동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서 좀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좀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세요? 사전 관제들을 좀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교수님이 아이의 어떤 성적을 볼 때 교과 성적이 떨어지고 성적 자체는 떨어지는데 활동력이 많다고 보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사실상 학생의 주 목적은 공부인데 공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해서 서류로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건 오히려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준비한 활동과 성적은 약간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군요. 그게 있어야지 좋은 객관적 평가를 받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실상 너무 학생부만 좋아도 서류가 부족할 수 있고요. 서류만 좋아도 학생부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진기 선생님도 우리 학생이 지금 보고 있는데 좋은 말씀 해주세요. 우리 학생 그 내신 성적이 이제 전체적으로 3등급인데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지망하는 학과가 건축학과니까요. 수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내 건축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참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입학 사전 관제의 취지는 외부에서의 활동보다는 교내에서 자신이 이제 진로를 정한 동아리에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를 이제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참가할 때도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부에서 건축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같이 동아리원들하고 설계도 해보고 같이 또 이제 공모전에도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성적을 같이 이제 끌고 나간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말씀 조언이 큰 도움이 됐지요? 네. 앞서 그 남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입학 설명회 여러 번 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각 전형에 대한 자세하고 또 상세한 이야기들 다양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들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의 그 입시 전형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해 보세요. 네. 네, 우리 모의 성적도 좀 많이 올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축학도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자기주도적 동아리 활동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역시 지금 문제는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적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과 관련 활동이 학생부에 좀 기재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꼼꼼히 챙겨서 활동 기재를 꼭 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충족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 건국대, 성북대, 명지대, 서울과학기술대 추천하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단국대학교와 인천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예비 수험생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집중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예비 수험생, 예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입 합격 미래를 잡아라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예비 수험생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공보위로 통영운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 약 2,643개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서울의 웰빙 공간, 서울숲. 서울숲은 지난 2005년에 개장해 총 면적 115만여 제곱미터에 연평균 75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휴식 공간인데요.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로 5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자연 생태숲인데요. 17,000여 제곱미터의 바람의 언덕을 걷다 보면 45마리의 사슴과 5마리의 고라니가 방목돼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비단잉어와 금붕어 등 8종의 어류와 눈병아리, 직박구리와 같은 31종의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선인장을 포함 231종, 7,755본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개수나무와 소나무 등 총 95종, 약 41만여 그루의 나무들도 서울숲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외에도 서울숲에는 서울숲 탐방과 꽃사슴 먹이주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연과 함께 숨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생명의 숲. 이번 주말 서울숲에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고 쑤시네. 많이 아파? 그러면 한의원 가서 부항 좀 떠봐.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의원에서 몸에 유리병 같은 것을 붙여 치료하는 방법을 대부분 부항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부항은 병의 이름으로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표현은 부항입니다. 부항단지에 불을 넣어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에 부스럼 자리에 붙여 부스럼의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뻐근하고 쑤시네. 많이 아파? 그러면 한의원 가서 부항 좀 떠봐. TBS